비수술 주걱턱 교정 치료를 양악수술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바르네 치과 원장 이은희라고 합니다. 먼저 두 명의 환자분 치료한 거를 좀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두 분 환자분이 굉장히 비슷한 부정교합이세요. 앞니끼리 맞닿는 부정교합이고요. 그 다음에 앞니 중간이 약간 틀어져 있는 정도나 오른쪽이 물려 있는 정도 또는 왼쪽이 물려 있는 정도가 굉장히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분이십니다. 사실 두 환자분을 치료를 하면서 한 분은 6개월 정도 되면서 교합이 얼추 다 안정이 됐는데 반해서 다른 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교합이 차분해지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분은 1년 3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걸렸지만 다른 한 분은 한 2년 정도 걸리면서 치료가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부정교합으로 치료를 한 두 분인데요. 왜 이렇게 1년 정도의 치료 기간에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답에 대한 부분은 혀와 입술의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즉 지금 보는 슬라이드처럼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늘 혀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아래치열을 앞쪽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걱턱이나 반대교합이 되어 있어서 아래를 뒤로 당기는 치료를 할 경우는 아래쪽을 뒤쪽으로 당기기 위한 힘들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혀가 늘 내려가 있어서 이렇게 아래치열을 눌러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힘은 힘이 아닌 겁니다. 즉 환자의 혀와 그 다음에 교정치료를 할 때 주는 힘하고는 서로 대치되는 힘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치아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교정 치료를 할 때도 좋은 혀의 위치, 그 다음에 좋은 혀의 운동성, 그 다음에 바른 저장, 연화, 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균형을 맞게 치료를 하는 걸로 인해서 심한 주걱턱이지만 양악수술 없이 교정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8세 1개월의 남자 환자분이고요. 아래턱이 나왔다, 잘 씹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바르네 치과에 내원을 하신 환자분이세요.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앞니가 전혀 물리지가 않고 턱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래턱이 많이 나와 있는 부정교합인데요. 이 환자분이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입을 벌린 채로 목을 쭉 빼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있다라고 할 때 이분의 혀는 아래치열에 쭉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치열을 계속 누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환자분한테 좋은 혀의 위치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치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교정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걸로 치료를 하면서 한 2달 정도 경과가 됐고요. 그리고 한 3달 정도 되면서는 위아래 앞니가 많이 개선이 되고 폭경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진행을 해서요. 한 6개월, 그 다음에 한 9개월 정도 되면서는 정상교합으로 양악수술 없이도 좋은 교합을 갖게 된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치료를 끝내는 거는 아니고 제가 형성한 교합과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혀나 입술, 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균형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한 후에 교정치료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로 조금 더 심한 부정교합이라 하더라도 심한 주걱턱이라도 양악수술이 없이도 교정치료만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는 이 환자분도 18세의 남자 환자분으로 심한 주걱턱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어요. 보는 것처럼 거의 치아가 하나 이상 앞으로 나와 있어서 아래가 심한 주걱턱을 보이고 있고 폭경도 전혀 맞지 않는 아주 심한 주걱턱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환자분한테 물어보면 늘 혀를 내밀고 있고 그 다음에 혀로 치아를 누르고 있는 습관들이 있고요. 코가 잘 막히고 그런 이유로 입으로 숨을 쉬는 낮에도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게 익숙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즉 늘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늘 입을 벌리고 있으면 혀가 밑으로 내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심한 반대교합, 그다음 폭경이 맞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상당한 정도의 삐뚤삐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고 앞니 중간이 맞지 않고 그다음에 턱이 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라고 하는 걸로는 혀가 늘 내려가 있는 걸 원인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치료를 할 때 늘 혀를 붙이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상태에서 볼 때 환자분의 아래에 사랑니가 있었기 때문에 아래를 뒤로 보내야 하는 주걱턱 교정치료를 할 때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겠고요. 얼굴의 대칭성에서는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한 3달 정도 경과가 되면서 폭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한 7개월 정도 경과 후에는 폭경이 맞아 들어가면서 심하게 반대로 됐던 교합들이 정돈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1개월 정도 되면서는 정상교합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강하게 주지 않아도 교합을 맞출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쪽에서 혀가 밀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거를 좋은 운동성과 방향성을 가진 걸로 바꿔주는 행위들을 같이 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하는 훈련을 구강 근기능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교정치료를 양악수술 없이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중첩을 해서 보면은요, 아래턱이 양악수술한 건 아니더라도 살짝 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위의 치아랑 아래 치아의 치아들이 적당한 정도로 변화가 되면서 수술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수술한 것처럼 아래턱이 들어가는 이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처음 상태이고 비수술 교정 치료로 치료가 마무리가 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치아의 움직임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아나 잇몸 조직은 다 건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얼굴 모습에서도 양악수술한 건 아니지만 아래턱이 살짝 들어간 것 같은 이런 인상들로 바뀌어서 환자분이 상당히 만족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환자가 말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요, 환자분이 처음에는 약간 혀 짧은 소리 또는 뭔가 발음이 또렷하지 않는 발음을 했다라고 한다면 교정치료가 끝나고 나서 즉 혀의 위치나 운동성이 좋아진 다음에는 발음이 상당히 또렷또렷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골격에서도 봤을 때 CT 영상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비수술 주걱턱 교정 치료를 받기 전에 골격하고 그 다음에 비수술 주걱턱 교정 치료를 한 후에 골격이 수술한 거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좋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혀의 위치나 운동성을 좋게 만드는 구강 분기능 훈련으로는요, 여러 가지 연습법들이 있어서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 떨어뜨리는 운동이라든지 혀를 입천장에다 붙인 상태에서 혀 설소대를 쭉 늘리는 운동이나 또는 혀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입술을 조금씩 따라가 움직이는 또는 치아를 하나씩 짚어주는 여러 가지 운동성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이게 왜 필요하고 부정교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들이 나한테 맞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잘 실천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부정교합이라고 했을 때 이런 모든 운동들을 다 같이 해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자의 교합이 따라오는 거에 맞춰서 그에 맞춰가지고 어떤 운동성도 같이 개선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심한 주걱턱이다라고 할 때 보통은 큰 병원에서 양악수술이 아니면 치료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의 위치나 운동성을 개선시키는 구강 근기능 훈련을 교정치료랑 같이 하는 걸로 인해서 환자분의 교합을 수술 없이도 잘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형성된 교합에 맞게 바르게 씻고 삼키고 호흡하고 하는 것들이 환자 스스로 몸에 익숙해지는 걸로 인해서 환자분 스스로가 좀 더 건강한 어떤 신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수술 주걱턱 교정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